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투자의 김개미입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시장도 어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하락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중국과 일본 증시는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지수 차트부터 보면 주봉상 이렇게 지난 6월부터 형성되어진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주가 지수는 여전히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주가 지수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되고, 저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쉽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도 이 부근에서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아래로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여기서 아래로 확실히 꺾이면서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지수는 이 아래에 하늘색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뇌동매매는 자제를 하고 혹시 나올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도 현금 비중이 35% 정도가 되는 상황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아래로 꺾이는 투매가 나올 시에 저가 매수를 통해서 주식 비중을 크게 확 늘릴 계획하에 천천히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현재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과 일본은 최근에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유독 국내 증시만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를 월봉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2000년 초반부터 위아래로 이 정도의 장기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추세가 하락 쪽으로 다시 꺾이는 모습이 나왔으며, 아래에서는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때 코로나 때는 공포 심리가 더 극도로 올라가면서 더 강한 투매가 나왔긴 했지만 이 정도의 상승 추세 안에서 시장이 움직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 시장은 이때 위에 고점을 찍고 현재는 다시 이 아래의 지지선으로 수렴을 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워낙 작년부터 긴 기간 동안 이 고점부터 하락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봐도 현재는 하락장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 정도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때 2008년도 흐름처럼 강하게 아래의 지지선까지 수직 하락을 이어갈지, 아니면 2012년 흐름처럼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박스권 횡보 장세가 이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상승 압력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시아 증시의 국가들의 장기 흐름은 어떤 상황인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의 흐름을 보면, 좀 이렇게 하면 2010년부터 이 정도 기울기의 초장기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래에는 이 지지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물론 코로나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팔고 나가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똑같이 과도한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주가 지수가 이 위의 저항선을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갈 때는 확실한 과매도 구간으로 고점을 찍고 강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수 위치를 보면 이렇게 이미 이 하단 지지선을 한번 찍고 추세 반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여전히 이렇게 위에서 아래선으로 내려오고 있는 반면에 이미 아래 지지선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하락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 증시도 볼게요. 중국 증시도 이렇게 좀 늘려서 보면 중국 증시도 아래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정도 기울기에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위치를 보면 이렇게 아래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막 상승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 압력보다는 반등으로 가는 상승 압력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홍콩 항생지수를 보시면 항생지수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깊은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 이 상승 추세의 흐름 안에서 완전히 아래로 과도하게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강력한 반등세와 함께 아마도 이 상승 추세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기 위한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아시아 증시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하락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주가 흐름의 추세상 일본과 중국은 장기적인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거나 항생지수는 심지어 아래로 훨씬 더 깊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국내 증시는 여전히 이렇게 하단 지지선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으로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의 흐름은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지수의 흐름상 국내 증시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면 이렇게 여러 차례 아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형성이 된 지지선에서 현재 지수는 너무 과도하게 거품이 끼면서 여전히 이 지지선에서 이격을 크게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지수가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해 나가면서 아예 이 아래의 지지선을 이렇게 더 급격하게 바꿔버리게 된다면 이 현재 지수의 위치와 지지선의 간격이 좁아질 수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 하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확 부러질지 아니면 옆으로 움직이면서 완만하게 수렴을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장이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아래로 확 부러져 버리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옆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며 이 지지선으로 천천히 수렴을 해 나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원자재 공급망이 해소가 되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혀 나간다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어차피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이때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어져 왔던 박스피 장세처럼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개별 종목에 투자를 잘만 한다면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장세가 나오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낮은 가격에 사서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와 중국, 홍콩, 일본, 그리고 미국 증시의 장기 차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식시장의 약세장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오늘 분석 내용도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어서 힘이 빠지실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이렇게 공포가 시장에 만연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하고 빠져나가는 시장이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가치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니 이러한 점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약해지지 마시고 힘내셔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